네, 잘 열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주시면서 유튜브 채널에 선어부의 결혼식 이야기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면 이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소리가 들리실 거고 또 채팅하면서 같이 이야기 이렇게 대화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한 1분 정도 있으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댓글을 못 읽을 것 같습니다. 정아1280님께서 어머어머 라이브라니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결혼식의 중요한 팁도 몇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잠깐 놀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일요일에 무사히 결혼식 마치고 신행 중이에요. 세상에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인분들이 진행 멘트 너무 좋았다고 칭찬받았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정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신 거 제가 읽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제가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 하객 대행 알바 하시면서 결혼식이 좋아지셨다고 했는데 이제 저도 사실 축가하면서 결혼식이 좋아졌거든요. 저는 원래 결혼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축가하면서 결혼식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너무 재밌고 또 의미도 뭔가 감동적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좋아하게 됐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회자가 됐습니다. 저는 막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MC라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가 MC 교육이라던가 스피치 교육을 받아서 뭔가 발음을 좀 똑바로 해야 되고 목소리를 어떻게 발성을 내야 되고 이런 걸 배우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딱딱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전문 스킬처럼 멘트를 하시니까 약간 이제 이건 조심스럽긴 한데 비인간적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오히려 이 말하는 직업이 아니신 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결혼식 사회를 볼 때 오히려 조금 더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MC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런 이야기보다 그 친구들 중에서 되게 좀 이렇게 외향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회를 볼 때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나무님은 야행성이시네요. 키키키. 사실 제 본식은 내년 2월이라 진작 마감됐을 것 같긴 한데 나무님을 섭외하고 싶습니다. 나무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져요. 내년 2월이면 혹시 어디신가요? 지금 광주신가요? 제가 지금 광주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미님께서 그럼 사회자님께 사회 플러스 축가 같이 섭외드려도 되는 걸까요? 노래 기대돼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은 제가 사회하면서 축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 신부님과 만나 뵙고 상담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하다면 이제 뭔가 신랑 신부님께 좀 의미가 있고 노래를 잘 못하더라도 되게 소중한 친구가 노래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친구한테 좀 부탁하기가 조금 그렇고 뭔가 주변에 축가를 이렇게 부르겠다고 할 만한 그런 친구가 없으면 그럼 이제 신랑님께 추천을 드립니다. 신랑님께서 노래를 잘 못하시고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떨리시더라도 그래도 이제 신랑님이 의미 있게 한 곡 불러주시는 게 좋고 이제 제가 축가를 할 때에는 뭔가 이 축가자가 펑크가 났다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가 하기로 했었는데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됐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제가 대신 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 거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린 축가들을 보면 이제 절반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 신부님이 먼저 축가도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해 주시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대처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비상용으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축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섭외해 주시면 저는 좋죠. 저는 노래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뭔가 신랑 신부님의 결혼식을 이제 10년, 20년, 30년 뒤로 생각해 봤을 때 그때도 같이 연락이 닿고 뭔가 가까이 있을 만한 그런 친구나 혹은 내가 진행을 한다면 그게 좀 더 신랑 신부님의 결혼식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TI는 저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일을 막 하면서 그런가 지금은 INTJ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ENTJ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30대 초반까지 저는 ENTP였습니다. 근데 제가 MBTI 얘기하면 다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ENTP였고 이제 결혼식 일을 하면서 ENTJ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딱 한 번만 실수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뭔가 계획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J가 됐고 ENTJ였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I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원래 이렇게 30대가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대부분 I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뭔가 좀 쉬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뭐 그런 성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MM님께서 저 드메르입니다. DM으로 문의 드렸어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네, 라이브 끝나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댓글을 다 읽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역시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결혼식에서 중요한 3가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본 문구 만들어 보는 거 할 겁니다. 지금 오늘도 메일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이걸 사연을 보내주시면 같이 계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다른 분들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면서 이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 라이브에 안 계시거나 혹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면서 이게 집중이 잘 안 되시면 이게 다른 분들도 뭔가 이렇게 탁탁 막히면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면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유익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또 보시는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재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선은 사연 보내주신 건 제가 여기다가 적어뒀어요. 직업 군인이시고 예식이 이번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들어오셨으면 같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만약에 안 들어오셨으면 오늘 지금 계시는 분들 사연을 중심적으로 문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혹시나 신랑 신부님만의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내 결혼식 안에 내가 꼭 이런 이야기를 넣어보고 싶다. 그런데 조금 어렵고 헷갈린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방에 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채팅방 이렇게 긁어와서 같이 분석해보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객분들께 잘 전달이 될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두 분의 스토리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 보시면 제가 라이브 할 때 항상 이렇게 유튜브로 오시면 고음질과 채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맨날 해놓잖아요. 이걸 해놔야지 안 그러면 또 제가 댓글 안 읽는다고 막 엄청 화내시니까. 자, 우선은 여러분 오늘 3가지는 어떤 거라면 먼저 신랑 신부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팁 1가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보인데 신랑 신부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다가 오히려 피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잘못된 웨딩 정보 1가지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신랑 신부님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1가지 해서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제 결혼식 팁 중에 결혼식 리허설 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리허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든지 연습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서 되게 리허설을 당연히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결혼식에서 리허설은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없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님께서 리허설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약간 회의적인 편이에요. 왜냐면 신랑 신부님께서 정장을 입으시고 이 드레스를 입으시는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 행위 자체가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어색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허설을 해본다고 해서 버질로드를 한번 걸어보고 또 계단을 내려와 보고 뭔가 움직여 봤을 때 이 모든 게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드레스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드레스를 입지 않고 뭔가 문 열릴 때 계단도 내려와 보고 한번 올라와 보고 그럴 때 대부분은 이제 운동화 신고 계시죠. 편안한 청바지나 아니면 좀 활동적인 옷을 입고 계실 때 그런 리허설을 해보시고 별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서 본식날에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아침부터 막 무거운 드레스 계속 끌고 다니면서 막 체력도 힘들고 또 이게 생각보다 드레스를 잡아가지고 부케랑 같이 잡아서 나 손도 작은데 막 치마 자꾸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힐도 높아가지고 이게 휘청휘청 하는데 체력도 이렇게 이 배 쪽을 복부를 이렇게 꽉 조이고 있으니까 숨도 잘 안 쉬어지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때 연습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서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신랑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본식날에 헬퍼님이나 웨딩홀 직원분들이나 사회자를 믿고 본식날에 처음이지만 그냥 그대로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 대신 직접 연습은 아니더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은 계속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쭉 눈으로 보고 내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걸어야겠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려 보시면 그게 리허설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우선 정리를 하자면 리허설이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이제 평일날, 왜냐면 주말에는 다른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리허설이 불가능하고 평일에만 가능하다. 단 드레스와 정장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걸어보거나 움직이거나 동선을 체크할 때 오히려 음식날 헷갈릴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리허설을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럼 음악이나 영상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게 리허설 할 때 음향 세팅과 본식 날의 음향 세팅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하객분들이 아예 없으실 때 고요할 때 들리는 음악과 하객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하시고 막 떠드시고 할 때 나오는 소리의 이 색깔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리허설 때 들었던 거랑 본식 날의 세팅이 아예 다릅니다. 이제 그때그때 볼륨을 줄이고 높이면서 이걸 만지는 거라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신랑 신부님께서 어렵게 시간 내셔가지고 웨딩홀까지 방문하셔서 이걸 진행하시는 게 저를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리허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결혼식 팁은 이 리허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들어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쵸. MM님께서 리허설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그러네요. 리허설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신랑 신부님께서 이 리허설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하시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리허설이 반드시 도움이 됐다면 아마 지금 결혼식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마 언젠가는 바뀌었을 겁니다. 리허설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라면 어느 웨딩홀에서는 이걸 실행을 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분명히 신랑 신부님도 반응이 좋고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다른 웨딩홀도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된 웨딩 문화에서 리허설이 분명히 하나의 필수 순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리허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악이 잘 나올지 뭐 동영상이 잘 나올지 이런 게 불안하시면 그냥 웨딩홀에 한번 보내셔서 잘 재생이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달라고 연락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웨딩홀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굳이 우리가 방문하지 않아도 이런 건 다 체크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로 잘못된 웨딩 정보는 기립박수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 내용 보신 분 계신가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기립박수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라면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기립박수를 진행하면 작가님께서 제대로 찍지를 못하신다. 가려져서. 이제 이것 때문에 기립박수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이제 단점만 얘기해가지고 신랑 신부님께서 혼동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또 오늘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여기 이렇게 길이 있고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하객분들이 여기 이렇게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계시겠죠? 그럼 대부분 사진 작가님이 빨간색으로 이쪽에 계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신랑 신부님을 따라오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데 여기서 신랑 신부님이 행진할 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찍는 사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고 신랑 신부님께서 앞으로 가시거나 혹은 여기 단상 뒤에 설치되어 있는 삼각대 고정 카메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올 때 옆에서 찍는 이 씬들이 이 사람들의 머리에 걸려서 안 예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 100컷 중에서 단 한 컷도 문제 없이 전부 다 깔끔하게 찍고 싶은 게 당연히 맞을 텐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진 혹은 영상에 들어갈 때 여기에서 이렇게 찍으신 컷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행진할 때 하객분들이 여기서 찍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찍어주시는 사진이나 영상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결혼식 끝나고 나면 우리가 행진하는 모습 이런 걸 여기 계시는 분들의 카메라에서 다 많이 찍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옆에서 찍어주시는 작가님의 사진은
이제 2장, 3장 정도에서 영상이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면 3초, 2초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진할 때 바로 가까이에서 찍어주시는 이 지인분들의 사진 영상은 스토리에 거의 도배가 될 정도로 막 2, 30개씩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게 어떤 게 더 신랑 신부님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기립박수가 더 예쁘지 않을까요? 일단 기립박수는 소리가 더 커지기도 해요. 하객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서 목소리나 박수 소리가 훨씬 더 커지기도 하고,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사진 영상을 찍으실 때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일어나 계시니까 이게 더 예쁘게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작가님께 방해가 되긴 해요. 작가님께서 찍으실 때 이제 머리가 걸리니까 안 예쁘긴 하지만 작가님이 찍으시는 이 씬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쇼츠나 혹은 이런 영상들 보시잖아요. 혹시 작가님께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옆모습을 찍어가지고 그 옆모습이 되게 예뻐서 저장하시거나 좀 기억에 남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대부분은 없죠. 대부분은 그런 거 말고 다른 하이라이트 컷을 이렇게 예쁘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떤 게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 저는 이걸 무작정 기립박수 하면 작가님한테 방해가 돼가지고 기립박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쩌면 이때까지 기립박수를 하셨던 신랑 신부님께 이건 좀 예의가 아닌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기립박수 해가지고 잘 끝난 결혼식이 많은데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신랑 신부님께서 내가 한 게 잘못이었나?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이게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고민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시고 나는 단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한다 하면 일반 행진이 훨씬 더 좋고, 나는 이게 일어나 계셔가지고 뭔가 다 해주시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사진 조금 안 예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기립박수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는 사실 제가 기립박수 하지 말아라 이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하지 말아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게 잘못된 거죠. 저는 모든 정보가 신랑 신부님께 선택의 여지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신랑 신부님께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점. 가까운 하객분들은 사진 동영상이 더 이쁘게 나오고 행진할 때 환호 소리와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 작가님. 여기는 대부분 서브 작가님이 많아요. 왜냐면 메인 작가님은 대부분 버질로드 가운데서 찍으시거나 신랑 신부님 뒷부분에서 이렇게 뭐 자리를 잡거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메인 작가님은 버질로드에 계실 테니까 대부분은 서브 작가 혹은 영상극 작가님은 사진 영상이 행진씬에서 하객분들의 머리가 조금 걸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신랑 신부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녀님께서 지금 그림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혼자 또 치고 있었나봐요. 어떡해요. 자, 여기 정리. 제가 이렇게 적었고, 장점 그리고 단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 타이핑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주 묻는 질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서 읽기 전에 인사말을 꼭 넣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서약할 때나 혹은 부모님께서 선언할 때나 혹은 덕담 진행해 주실 때 하객분들께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날씨에 이렇게 해서 뭐 비가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말보다는 본문 내용이 좀 더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혼식 자체가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뭔가 행사나 이런 자리에서 이 연설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인사말도 이렇게 좀 멋있게 넣어가지고 예쁜 문구도 넣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결혼식에서는 되게 시간이 촉박하고 웨딩홀에서도 막 줄여주세요 되게 이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객분들께 인사말을 넣으면서 이제 그 시간의 30%를 소모하게 되면 저는 그 시간이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랑 신부님께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때는 만약에 부모님께서 진행을 하신다면 오직 신랑 신부님만을 위한 이야기로 첫 마디부터 참 어렸을 때 이랬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두 분만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서약할 때도 마찬가지로 혼인 서약서 진행을 하실 때 황금과 같은 연휴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만의 이야기의 문구를 하나라도 더 넣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혼인서약 문구도 거의 5개에서 6개, 7개 정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신랑 신부님께서 문구를 5개 정도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인사말로 사용하면 이게 20%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의 약속이고 뭔가 평생 가져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20%를 이제 하객분들께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넣는 게 저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멘트를 사회자가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순서가 있어요. 이제 신랑 신부님이 부모님께 인사를 하시고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하객분들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순서가 아예 따로 있으니까 인사는 이제 그 순서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약하실 때는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아보시고, 성혼선언 할 때도 역시 부모님께서 진행하실 때, 덕담하실 때 전부 다 신랑 신부님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MM님께서 맞아요, 인사말 없이 시작하는 덕담 들었는데 오히려 지루한 느낌이 덜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왜 지루한 느낌이 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개인한테 딱 찝어주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객석에 앉아있을 때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면서 이제 뭔가 다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내 얘기처럼 안 느껴지니까 지루합니다. 뭔가 신랑 신부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딱 나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허공에다가 하는 느낌이 드니까 대부분 그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이렇게 되죠. 그럼 첫 마디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문구들도 조금 이렇게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지루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딱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연님께서 그럼 덕담뿐만 아니라 축사 때도 개인적인 얘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여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덕담을 진행하실 때는 이게 어른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형식적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오늘 찾아와 주신 우리 하객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형식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제 축사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이제 대부분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시잖아요. 제 느낌으로는 아마 7, 80%는 다 여성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신부님의 친구분들이 올라오셔서 엄청 떨려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하객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느낌? 그래서 하객분들이 좀 귀엽게 보시기도 하고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실 때 축사 때도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만약에 축사를 읽으시는 분이 약간 능숙하시면 그러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가 바로 좋아요. 능숙해서 막 말을 잘하시는 분이면 바로 딱 시작부터 이제 누구야? 예를 들어 이름이 가연아 너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이게 만약에 좀 엄청 떨리고 긴장되고 하다 보면 이제 첫 마디부터 바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 또 막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인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요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오늘은 보너스 질문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 축사를 신랑 쪽 직장 선배께서 해주시거든요. 그럼 바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인사하시는 것보다 바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시는 거죠. 그냥 인사말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벅 인사만 하시면 아마 하객분들이 박수를 치실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시고 이제 바로 얘기. 근데 40대시면 축가석에서 하시나요? 40대시면 단상으로 올라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인사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약간 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단상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신랑 신부님이 단상을 바라보시고 단상에서 읽어주시면 조금 더 신선한 느낌도 들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고민해보시면서 가능하다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도 신랑 신부님께서 본식 날에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연녀님께서 부모님들이 덕담하러 나오시면 대체적으로 인사말을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인사말이 다 똑같다 보니까 그게 문제죠. 하객분들이 뭔가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와주셔서 딱 하자마자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그 뒤에 10초의 내용이 다 연상이 되니까 다 똑같은 얘기다 보니까 약간
형식적인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럼 단상 안내를 식당일에 나무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작성하는 대본에도 항상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올라오실 때도 다음 순서는 우리 아버님께서 덕담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등단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함께 주길 바랍니다 하면 이제 아버님께서 올라오시는 거죠. 그럼 올라오실 때 뒤로 돌아서 하객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시고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쩌면 인사를 2번 하는 거예요. 올라오실 때 한번 인사를 하셨는데 이제 올라오셔서 또 이야기를 하시면 그쵸? 오늘 내용 너무 유익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모르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가 안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상에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웨딩홀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웨딩홀 직원분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사회자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긴 하지만 어쨌든지 결혼식을 같이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웨딩홀에는 언제 얘기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웨딩홀에서 전화를 한번 주실 거예요. 전화 주셔가지고 식수는 한번 체크하시고 이제 언제 뭐 하실 건지 자료는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이런 말씀하실 텐데 그때 예약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락이 안 오면 그냥 신부님께서 연락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웨딩홀 예약실에 전화하셔서 저 몇 월 며칠에 결혼하는 누군데요.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렇게 할 거라서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신부님 저랑 같이 하시나요? 아 우리 다음 주 예식인가요? 가연 신부님이신가? 아 신부님 그거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지금 아예 다른 노래에 계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아 가연 신부님이시구나. 그럼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알고 있으면 그냥 제가 하면 됩니다. 이제 일반 그 지인분들이 사회를 보시거나 혹은 이제 신랑 신부님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신 사회자님이 진행하시면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하는 거면 제가 도착해가지고 리허설도 한번 도와드리고 언제 입장하시고 이런 거 다 도와드리니까 그러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근데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됐죠? 어제는 막 엄청 열정적으로 물어봐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시구나 이게 뭔가 사회자분이 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였네요. 네, 사회자님 믿고 늦장 부리고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신부님. 아직 여유 많아요. 일주일이면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은 거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YH님께서 도움됐습니다. 히히. 가연님 덕분에 이제 YH님께서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한별님께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친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내용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너스 질문은 아이폰 스냅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진짜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사회자인데 저한테 이거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근데 이제 작가님들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추천. 왜냐면 이 아이폰 스냅은 일반 스냅 사진과 조금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하객의 느낌으로 혹은 이제 신랑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메인 스냅은 사진들이 굉장히 전문이잖아요. 메인 스냅은 전문가라서 사진이 굉장히 쨍하다, 선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은 이제 사진 많이 안 찍어 보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인 스냅은 또 늦게 나와요. 이제 편집해 주시고 하시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엄청 빠르신 분들은 3달 만에도 주시기도 하시던데 근데 대부분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 이상. 대부분은 6개월 이상 걸리고 그 또 막 더 늦어지면 막 8개월 그래서 막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 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이폰 스냅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대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랑 신부님께서 스냅이 있으니까 굳이 아이폰 스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이폰 스냅이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메인 스냅 말고 하객 그 입장에서 내 친구가 찍어준 것처럼 대신 훨씬 예쁘게 우리가 그 셀카 같은 거 찍거나 카톡 프로필에 해놓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막 옆에 보고 있는 사진. 대부분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막 안 나오고 항상 막 옆에 찍고 이렇게 막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고 이런 사진 맨날 찍으시잖아요. 그런 사진을 이제 아이폰 스냅에서 많이 찍어줘요. 그리고 스냅 사진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님의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 뭔가 감성 컷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찍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이제 가장 예쁜 걸 찍어야 되니까 작가님께는 그런 책임감이 있지만 아이폰 작가님들은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막 사진을 막 엄청 연사해가지고 찍으시니까 그 얼굴이 안 나온 예쁜 사진들도 많이 나와요. 그 뭔가 이렇게 막 꽃 이렇게 돼 있는 거나 아니면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웨딩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내가 진행하는 웨딩홀이지만 이 디테일 같은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아이폰 작가님께서 막 그냥 벽에 붙어 있는 벽화를 이렇게 찍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꽃 조화 이런 장식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막 찍어주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사진을 막 받았을 때 이렇게 보면서 아, 내 웨딩홀이 이랬구나 약간 이런 기분도 들고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 메인 스냅은 이제 거의 100만 원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아이폰 스냅은 20에서 30 선이니까 조금 저렴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작가님들께서 결혼식 끝나면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늦더라도 이제 신혼여행 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거의 막 2, 3일 안에 대부분은 이렇게 다 그 자리에서 에어드랍으로 이렇게 막 보내주시니까 이제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폰 스냅 추천하시나요? 까지 해서 마지막 결혼식 팁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얌님께서 나무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맞아서 라이브 방송 들으러 왔습니다. 3주 전에 사연 메일로 보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네, 신부님 저 기억합니다. 우리 원 땡땡 신부님 맞으시죠? 신부님 제가 그 보내주신 사연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근데 8시에 같이 참여하시는 건 어려우시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막 문구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곤바님께서 아무래도 당일날 곧바로 아이폰끼리 넘겨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직 사진작가도 아이폰 스냅은 추천드립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 한정합니다. 친구분들이 잘못해준다고 하시면 동선이 완전 꼬여버려요. 이것도 진짜 맞아요.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맞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한정에서. 저도 이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이제 뵙는 분들을 자주 뵙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잘해주시는 분들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잘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상까지 잘 안 올라오세요. 그리고 스냅 작가님들 눈치 보시면서 최대한 안 걸리는 선에서 그 자리에서만 많이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그냥 막 스냅 그냥 해가지고 이제 막 하신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단상에 막 올라오셔서 찍히고 이러면은 그러면 도움이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역시 작가님이신가요? 제가 다곤바님이라고 했는데 지금 MM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바다곰이신 것 같아요. 제가 다곤바라 했어요. 죄송해요. 다곤바. 제가 예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사실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결혼식 보다 보면 여러분 지인 스냅이 진짜 위험해요. 지인 스냅. 이거 뭔지 아시나요? 지인 스냅.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가님이신가 봐요. 역시 스냅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놓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한정한다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아이폰 스냅은 아무래도 요즘에 생긴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완전 스냅 작가님들과도 관계가 좋고 잘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작가님들이 화내시고 막 아이폰 스냅 없어져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도 이 사진을 직접 이렇게 미리 받으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요. 이제 예쁜 사진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작가님께서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이것만 계속 기다리다가 또 화내시고 속상하고 그러면 이제 작가님도 막 급하게 하다가 또 사진 또 신경 잘 못 쓰고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어쩌면 중간에서 약간 대체제로 완충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랑 신부님께서 스토리를 따로 적어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구 같이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따로 스토리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3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데일리 뚜비님께서 어떤 스토리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대부분 문구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만나셨는지 혹은 신랑 신부님께서 두 분만의 이렇게 뭔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걸 저랑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제가 문구를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진행할 때 채팅방에 그런 스토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예쁜 문구를 1가지, 2가지 정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뚜비님께서 중간에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그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럼 다음 주에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보완하기도 하고, 또 질문하고 신부님께서 대답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더 예쁜 걸 찾아가는 거니까, 제가 문구를 하나를 딱 단어를 선택했을 때 이 단어가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단어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이렇게 완성도 있는 문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 지금 제 라이브 들어와 주신 분들이 제 거 인스타 릴스를 보고 들어와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 그런 것만 올리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읽으시거나 혹은 사회자가 이제 뭔가 신랑 신부님의 이야기를 하객분들께 전달드리는 그런 내용들 제가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제 데일리 또미님께서도 만약에 시간 되시면 다음 주나 혹은 24년도 10월 9일이면 아직 시간 여유가 많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8시에 항상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뚜비님께서 가끔씩 생각나실 때 놀러 오셔서 신랑 신부님 스토리도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문구를 만들어 가다 보면 아마 뚜비님께서 결혼하실 때쯤 되면 예쁜 문구로 결혼을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얌님께서 다음 주에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럼 제가 카톡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얌님 사연도 같이 공유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또 다음 주에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재밌는 이야기 구해가지고 3가지, 그리고 항상 신랑 신부님께 진행해드리고 있는 대본 문구 만드는 거 다음 주에도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피피님께서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늘 응원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놀러 오실 때마다 정말 재밌는 시간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할게요. YH님께서 처음 들어왔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엠엠님께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맨날 이렇게 종료할 때 그냥 팍 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클로즈 하는 거를 어디서 또 보고 벤치마킹을 해왔어요. 연녀님께서 오늘도 선나잇 하세요. 네, 연녀님도 연나잇 하세요. 자, 제가 그 효과로 이렇게 페이드 되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럼 들어가세요.